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이 이제 7번째 강의죠. 주제는 당 조직론인데 이 당 조직론 강의를 맡은 황정규라고 합니다. 예. 아유, 박수 쳐주시니까 힘이 나네요. 네, 직책은 이제 사회주의자에서 편집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쭉 보면은 사실은 1강부터 한 5강까지는 사회주의의 핵심 중에서도 이론적인 부분들을 설명하는 거였죠.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였는데 저번 강의부터는 조금 더 실천적이죠. 중간에 이제 정치경제 투쟁론도 있긴 했지만 지난 강의는 이제 전략전술론이라고 좀 더 실천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사실 당장 이런 게 왜 필요할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되게 유용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사회주의 정당이 만들어졌을 때 그 정당이 어떤 지향을 가져야 되고 어떤 식으로 활동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보면은 이 강의 흐름을 보면은 그 사회주의라는 게 어떤 것인지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 저희가 또 그런 부분들을 의도하는데 그 사회주의라는 건 단순히 이론에 그치고 어떤 공부하는 거에 그치는 이런 게 아니라 현실에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운동을 하려는 거기 때문에 실천적인 부분들과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서 실제로 어떻게 현실을 분석해 나가고 거기서 나름대로 과제나 어떤 실천 방향을 만들어갈 거고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더 나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정확하게 마지막은 아니죠. 그 흐름의 마지막에서는 이제 당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고 당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당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얘기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뒤에 하는 강의는 다시 이제 사회주의 노동공사에 대한 역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제 흐름이 쭉 가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사회주의 노동공사 이제 끝나기 전에 전체 흐름에서 이제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 강의와 이번 강의는 이제 실천적인 좀 측면에서의 내용을 담고 있고 또 그런 게 사회주의 운동의 어떤 특징, 사회주의 이론의 특징을 이제 잘 드러내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회주의 정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노동자 계급의 의식 형성과 거기서 사회주의 정당의 역할.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주제를 하고요. 세 번째 주제는 사회주의 정당의 운영 원리인 민주집중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30분 이렇게 강의를 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매체에서 지금 뭐 연재하고 있는 물신성 관련 기사하고도 또 맥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도 좀 많이 거론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사회주의 정당이 왜 필요한지와 또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에서 노동자 계급과 사회주의 정당 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주제 같은 경우에는 민주집중제라는 얘기를 요즘에는 많이 안 써가지고 낯설 수 있는데 사실은 민주집중제라는 말이 되게 지금은 안 좋은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민주보다는 집중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이게 사실은 말만 민주집중제지 결과적으로는 중앙집중주의 해서 뭐 어떤 중심적인 소수가 전체 조직을 자주지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주집중제의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중앙집중주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민주집중제라는 게 앞으로 사회주의 정당이 건설되면 그 정당을 운영하는 원리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 충분히 이제 활용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이든지 사실은 민주집중제라는 게 조직 운영 원리로서 매우 탁월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잘 알고 계시면 어떤 단체 조직으로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민주집중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의는 구성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첫 번째 강의로 하면은 괜히 좋은데요. 생각해 보니까. 그 사회주의 정당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되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사실. 그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다른 것보다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정당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해서 뭐 새로운 뭐가 아니라 많은 정당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당 중에 또 이제 그 고유한 어떤 형태로서 조직 형태로서 이제 사회주의 정당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당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회주의 정당은 거기서 또 더 나가서 뭔지 보면 되는데 사실 간단합니다. 이제 정당이라는 거를 좀 정의를 하면은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좀 단어나 뭐 이런 표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대동소이하게 뭐 정치학 관련된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뭐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정치결사체죠. 필사하는 게 너무 길어지네요. 그러니까 정당은 뭐 정치 권력 획득이 목적인 정치결사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정치 권력 획득이라는 거는 뭐 간단하게 또 뭐 얘기하면 뭐 직권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정당이라는 이름 붙여놓고서 직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직은 없죠. 그럼 정당이 아니죠, 사실. 그렇죠. 그 군소정당이라 하더라도 사실 그 정당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치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죠. 그리고 또 그 수단이라는 거는 항상 다양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선거나 어떤 여러 제도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잡으려고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한국도 사실 비근한 예로 보면 일제시대에 당 만들면 사실은 뭐 선거로 집권하겠습니까? 일제를 몰아내고 이제 권력을 잡는다 하면 사실 선거로는 힘들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대중운동이나 무장투쟁을 통해서 이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 수단은 다양할 수 있고 그렇지만 정치 권력을 획득하려고 한다는 것은 동일한 거죠. 그리고 그럼 더 나아가서 사회주의 정당이라는 건 뭐냐? 더 나아가는 거죠. 정치 권력 획득인데 이 정치 권력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통해서 더 나아가는데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게 이제 목표로 하나 더 붙는 거죠. 부르주아 정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 부르주아 질서 안에서 권력을 잡아가지고 뭔가 어떤 자기 이익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이를테면 그 사람들 얘기하는 식으로는 다양한 뭐 폭넓은 국민이든지 대중들에게 이제 이익이 가는 뭐 정책을 핀다라고 하지만 사실 큰 구조적으로 보면 어쨌든 체제 안에서 자기 이익을 이제 국가 기구를 통해서 관철시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사회주의 정당은 사실 근본적으로는 근데 거기 어떤 지금 자본주의 체제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에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정치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존 정당과의 어떤 차이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정당의 어떤 가장 중요한 특징들은 사실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정당이라면 이래야 된다라는 건 결국에는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정당이라는 데서 나오는 거죠. 강령, 정책,
뭐 정치 노선, 뭐 조직,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사회주의 실현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지고 이제 이 정당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총 한 5가지 정도로 사회주의 정당은 어떠한 정당인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보면 새로운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당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노동자 계급의 선진부대로서의 당.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얘기가 쭉 많이 나오고요. 세 번째가 당원이 당조직 중 하나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당. 당원이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진성 당원이 중심이 되는 당이고. 네 번째는 민주집중제를 구현하는 당.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게 당 물신주의를 배격하는 당. 오늘 강의에서 사실 부각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새로운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당이라는 것하고 그리고 두 번째 노동자 계급의 선진부대로서의 당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나온 민주집중제를 실현하는 당 이거를 이제 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다른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 당원이 당 조직 중 하나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당이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볼셰비키와 맨셰비키가 갈라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도 하죠. 당원 규정 때문에 크게 이제 서로 이견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간략하게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 물신주의를 배격하는 당 이 부분도 중요한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서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 물신주의를 배격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주의 정당은 정치 권력 획득이 목적인 정치 결사체이긴 한데 그것 자체도 결국에는 사회주의를 실현한다 라는 목적을 위해서 정치 권력을 잡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이라는 것도 하나의 그런 큰 목적에서 보면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당 활동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조직에서나 조금씩 생겨나는 문제이긴 한데 그 당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죠. 당이 어떤 전부가 되고 이제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왜곡되거나 후퇴돼 버리는 그런 경향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 물신주의를 배격한다는 것은 당을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당은 하나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당에 얽매이는 방식이 아니라 당이 진짜로 사회주의 실현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그거에 비추어서 당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은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주로 다루게 될 부분에서 사회주의 정당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당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회주의가 뭐냐 이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사회주의가 아니고 또 새로운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논자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사회주의 얘기하면 뭐 사회주의 하면서 또 뭐 새로운 굳이 붙이냐 오히려 그거 좀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새로운에는 또 그 나름의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라는 부분에서도 사실 지금까지 강의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이지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당이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뭐냐 했을 때 한번 우리 강의를 지금까지 해왔던 강의를 좀 연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처음 배웠던 게 역사인물론이었죠.
그러니까 역사유물론과 연관시켜서 보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생산이라고 보는 거죠. 인간의 물질적 삶을 생산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 물질적 삶의 생산이 가장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기반해서 생산력이나 생산관계라는 개념이 나오고, 이런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사회가 이제 발전하면서 쭉 이제 성장하고 그러면서 사회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변화해 나간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계급이라는 게 출현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계급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존재했던 게 아니죠. 처음부터 존재한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역사적 시점에 인간이 어느 정도 생산이 발전했을 때 출현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재미있는 그 그림을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거기서도 이제 인류 역사 거기서 한 20만 년으로 잡는데, 거기서 자본주의가 출현한 거는 20만 년을 100%로 했을 때 0.5%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계급사회라는 것도 사실은 오래됐거든요. 수천 년이 됐는데, 그 수천 년 된 계급사회도 따지고 보면 그 20만 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보면은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계급이 출현한 시기를 한 8,000년 전에서 한 10,000년 전 정도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급 출현이라는 것도 역사적 산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계급 출현 이후 계급 사회가 쭉 발전하면서 자본주의가 출현했는데, 자본주의도 또 다른 계급 사회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자본주의는 사실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회는 사실은 계급 사회가 맞다고 얘기하잖아요. 정확하게 신분제 사회고 신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신분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결정되고.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그걸 타파하고서 자유평등 가계에 입각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형태만 바뀐 또 다른 계급사회였다는 거고, 이 계급사회에서는 주로 자본가와 노동자가 대립하는 관계로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국가라는 것도 그런 계급사회의 출현과 함께 나온 하나의 이제 역사적 산물이었고, 그리고 어떤 계급과 계급 사이의 어떤 사회적 갈등을 그거를 해결해주는 중립자적인 중재자가 아니라 사실은 지배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계급국가였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자본주의 사회 하에서의 국가라는 것도 결국엔 계급국가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자본주의가 이전 사회와 다른 거는, 자본주의가 이제 지금까지 어떤 계급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자본주의가 이전 사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걸 가능했던 게 이제 사회주의 혁명론 강의에서 얘기했던 게 객관적인 조건과 주체적 조건으로 나눠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객관적 조건은 뭐였죠? 자본주의는 사실은 딴 건 몰라도 가장 잘하는 게 있잖아요. 요즘엔 4차 산업혁명까지 막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자본주의는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전된 생산력이라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생산력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다 살기 좋아진다 이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사회적 관계를 빠뜨리는 건데, 그렇지만 생산력 발전은 인간이 모두 해방될 수 있는, 그래서 물질적 풍요에서 더 높은 사회로 갈 수 있는 물질적, 객관적 조건을 형성해 준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이제 발전한 생산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더 높은 평등한 새로운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투쟁의 힘과 역량을 가진 세력이 출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노동자 계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해당 강의를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혁명을 했을 때 노동자 계급의 역사적 과제는 어떤 거였냐?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은 이제 자기 신의 착취만을 극복하면 된다가 아니라 자신이 처해 있는 착취적 억압적 상황 때문에 자신의 해방, 이 자기 해방을 보편적 인간 해방과 결합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은 스스로 해방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인 착취와 억압을 함께 근절해 나가면서 자기를 해방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 계급은 보편적인 자기 해방과 동시에 보편적인 인간 해방을 실현시킬 수 있는 주체로서, 그런 가능성을 가진 주체로서 출연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한 투쟁 방식으로서 뭐 이데올로기 투쟁, 뭐 정치 투쟁, 경제 투쟁을 얘기했고, 그런 이제 전략과 전술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자기 해방, 인간 해방을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노동자 국가를 수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노동자 국가의 유형이 파리코민과 러시아의 소비에트였다. 그 역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이런 사회주의의 내용을 실현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사회주의 정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그냥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이란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런 이론에 대해서 이론에 더해서 현실적인 역사 속에서 제기되는 여러 교훈과 어떤 현실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강조했던 거는,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는 현실 사회주의의 교훈을 반영해야 된다. 사회주의자가 이제 이번에 12호 내면서 러시아 혁명 100주년 기념 특집을 냈는데, 이제 거기서도 저희가 이제 러시아 그 혁명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혁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러시아 혁명이 매우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수립된 체제가 그 이후에 전개된 과정을 보면 진짜 제대로 사회주의를 하고 있었던 건지 의구심이 들고, 또 더 나아가서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에 다 이렇게 올라가려 해버렸죠. 일부 국가들 빼고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뭐 국가들도 사회주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리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이론들만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 사회주의의 교훈이 무엇이냐, 이 부분은 오늘 강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뒤에 사회주의 노동운동사 강연에서 반드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거는 자기 해방, 노동자들의 자기 해방이고 보편적 인간 해방이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또 다른 억압적인 차별 착취 체계가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체제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억압받고, 그래서 대리주의가 양산됐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 민주주의가 그 현실 사회주의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질식된 게 논란의 이제 주 요인으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교훈들, 노동자 민주주의를 더 확대 발전시키는 방향이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한 더 많은 고민들이 있지 않으면 이 향후의 사회주의 정당이 발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현실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거 들을 텐데, 사회주의 얘기하면 대뜸 하는 게 소련 망하지 않았냐,
북한처럼 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게 아니라 거기 혹은 그런 변질되는 곳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적적인 자기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현대사회라고 하면은 이제는 또 이게 상당히 시간적으로 보면은 좀 애매한데 이제 한 어쩌면 50년이 지나가요. 한 6, 70년대부터 지금 새롭게 제기되기 시작한 어떤 현대사회에서 이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적극적인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여성, 생태, 성소수자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주의. 그러니까 여성, 생태, 성소수자 운동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주의자들이 그러면 항상 부정적이고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에서 보면 여성, 생태, 성소수자든 이런 여러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 혹은 더 나은 20세기 중후반까지도 상당히 중요한 운동이었던 민족운동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얘기를 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죠. 이제 그리고 보면은 특히 이제 현실 사회주의의 어떤 변질 몰락과도 연관되는데 현실 사회주의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수세적이고 되게 좀 조용하게 이제 넘어가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 이론도 적극적으로 만들고 실천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매체에서도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최소한 두 가지 것들이 새롭게 고민이 돼서 이 사회주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주의 정당은 이런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들을 가지고서 새로운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당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내용 해서 일단은 첫 번째 강의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